실제로 제 환자분들도 이런 시기를 하고 저에게 오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유행 시기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네,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입니다. 식이 다이어트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크게 분류해서 보자면 어떤 한 가지 종류를 조절하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아주 낮춘다든지 혹은 단백질을 높인다든지 또는 지방 함량을 낮춘다든지 이런 식의 다이어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시간을 제한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먹거나 혹은 일주일에 며칠만 먹고 며칠을 먹지 않는다, 이런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칼로리를 제한하는 이런 다이어트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연구 중에 보면 전체적인 칼로리를 제한을 한 상태에서 한쪽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이 열량 칼로리를 소모하는 군과 또는 이제 시간에 상관없이 먹는 군을 비교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군에서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 이 말은 전체적인 칼로리의 구성 또는 그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일 일식을 하더라도 칼로리 자체가 많다면 이거는 오히려 체중이 찔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칼로리 자체를 줄이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그 밖에도 저탄고 단백식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식이 방법이 있는데요.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 또는 1년 미만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1년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장기간의 다이어트 목표를 갖고 계시다면 내가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기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칼로리를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먹고 있는 그 식사의 비율을 분석을 해보셔서 탄수화물이 많다면 초반에 어떤 체중 감량 목적에서는 이러한 저탄수화물 시기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율을 낮추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일정량 증가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탄수화물 양을 유지하면서 지방이나 또는 단백질 비율을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나에게 부작용이 가장 적으면서 또 체중 유지를 장기간 할 수 있는 이런 식사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칼로리라고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를 과연 알고 먹느냐,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밥 한 그릇이 300칼로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빵도 종류마다 굉장히 달라서 내가 이 빵의 칼로리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에 상관없이 이제 칼로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당이라든지 또는 여러 콜레스테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냥 밥에 반찬을 먹는 것보다 만약에 빵을 먹는 게 혈당 조절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조절이 어렵다면 일반적인 밥 식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대시 다이어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to stop hypertension,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저염식을 기본으로 하고 야채나 또는 과일, 곡물류, 그리고 저지방, 우유, 그리고 가금류 섭취를 기본으로 한 식단인데요. 이 식단을 유지를 했을 때 이런 수축기 혈압이라든지 또 이항기 혈압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환자에 특화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과체중 또는 그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 식단을 유지를 하신다면 약간의 체중 감소 효과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혈압이 높다면 이런 대시 다이어트 식단을 참고해서 실천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소식자라고 한다면 음식을 드실 때 한두 숟가락 먹고 이제 안 드시는 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칼로리를 다 더해보면 하루에 한 500칼로리 미만 또는 200칼로리 미만으로까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일반적인 밥을 먹을 때 두세 숟가락 먹고 그만둔다 라고 한다면 정말 낮은 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자체만 따지고 봤을 때는
초저열량 시기 또는 저열량 시기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드실 수 있다면은 체중 빠진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극단적인 칼로리 섭취를 감소해서 이 다이어트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작용, 즉 탈모라든지 피부의 늘어짐 또는 담석 발생, 이런 부작용 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로, 특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좀 권유드리진 않고요. 단기적인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권유드릴 수 있지만 영양 구성을 보면서 또 나의 어떤 일상생활 유지 여부,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를 꼭 모니터링 하면서 드시는 게, 또 실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보면 먹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도 자주 보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이분들은 정말 소화력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은 이 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은 역류성 식도염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위가 늘어나다 보면 결과적으로 위 용주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칼로리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섭취한 칼로리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또는 우리가 운동으로 소모하지 않는다면 비만 또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상 주의점이 분명히 좀 필요하고요.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유행 시기가 있고, 최근에 저탄고지도 있었고, 간헐적 단식도 있었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도 이런 시기를 하고 저에게 오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단기간에 혈당이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좋아지고, 혈압 좋아지고, 체중 빠지면서 중간에 이제 약을 안 드시거나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 이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또는 유행 시기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1, 2년 전에 유행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장기간 하기 굉장히 사실 어려운 형태이기도 하고요. 유행한다는 시기를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이를 어떤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약을 먹지 않고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이런 유행 시기를 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꼭 관찰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검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 또는 나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런 유행 시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런 유행 시기를 장기적으로 권유할 만한 그런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하고 있지는 않고,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추천드릴 수 있지만 이를 맹신하는 것은 건강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모니터링 하시면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Wow.